음. 자, 요거는 2017년 4월 학평 때 나왔던 고3 학평 때 나왔던 지문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적절한 거 찾는 거는 처음에 문제 접근할 때 이 접근을 어떻게 할지 정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을 우리 간단하게 1단계 커리큘럼을 했던 과정에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되새김질, 뭐 떠올림으로써 그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 A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이니까 A에 대한 창작의 기원 특징이 지금 여기서 제가 손으로 쓰고 있는 이거는 전부 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감기 기운이 요즘 또 걸리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쵸? 자, 지금 제가 이제 필기를 조금 할 텐데 이거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눈으로 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A의 창작의 기원, A의 특징이 나왔죠. 이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플라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 응? 그때 필기를 하잖아. 어떤 식으로 필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죠. 여기에 채워넣을 것이 이게 맞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들이 특히 이 특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말로 나와야만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문장 단위의 내용은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어떤 식으로든 의미는 같되 단어만 다르게 시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녀석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녀석을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적절한 거 찾는 문제고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 풀이의 난이도 자체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2점짜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2점짜리 문제는 어떻다고 말했어? 2점짜리 문제의 근거의 범위는 우리가 제대로 읽어줘야 될 부분은 2점짜리 문제 그리고 적절한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일치 간단한 내용일치 문제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간단한 추론 간단한 보기 문제이며 2점짜리 문제 보통 한 문단이라 그랬죠. 보통 한 문단 그리고 길면 두 문단인데 이런 경우는 또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은 좀 많이 읽어줘야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한 문단에서 두 문단을 상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A, C라는 게 나온 문단의 길이를 확인해 보면 이만하다는 거죠. 오케이? 이만하다는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서론이니까 그쵸? 이게 서론이니까 이 녀석을 제외하고 1문단을 제외하고 보면은 이 녀석은 나머지 남은 부분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이 절반에 가깝고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말들이 나온 이 문단을 이 문제 하나를 출제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써버릴까라는 생각이죠.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시 근처부터 볼 겁니다. 볼게요. 시 근처부터 보셔도 되고
시 근처부터 보면 일단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N2C 아스모스를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서 비롯된 예수를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특히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답이 나왔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가 엔투시 아스모스에서 기원이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미 규정을 했네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네요. 전 사실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훑어봤는데 어딨냐? 또한 그쵸. 이 또한 여기 전 이 부분까지 다 읽어야 할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일단은 위에 한 줄, 두 줄 읽는 걸로 문제가 풀렸네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접근 방향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녀석들을 단계별로 채 거르듯이 우리는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나와 있는 지정되어 있는 놈이 있어. 대상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대상의 근처를 봐주는 게 가장 빨리 해줘야 될 거고 거기에서 캐치를 해낼 수 있었다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쉽게 풀렸을 거고 만약에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막 말들이 어려워 보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머릿속에 제대로 잡아놓고 가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이제 읽어가면서 무슨 말인지 하면서 막 회화나 조각 이야기는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녀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좀 세분화해서 나눠 볼게요. 이 문단을 여러 개로 나눠 볼게요. 자, 이렇게 1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또한부터 3으로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4번으로 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것부터 일단 정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아마 이 문제 강의 신청을 했으면은 이걸 제대로 못 잡았을 거예요. 1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플라톤이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 문단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걸로 정리가 되죠. 이걸 바탕으로 이 아래쪽 세부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엔투시아스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시로 엔투시아스모스에서 비롯된 예술 중에 하나인 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데아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이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똑같이 2번에서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4번 역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테크네를 발휘하여 이루어진 현실 세계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 이건 뭐예요? 테크네의 창작의 기원은 현실 세계라는 말이죠. 어찌됐건 이런 걸 바탕으로 테크네를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네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모방하여 이루어졌는데 플라톤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는 이데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율곡 지문에서도 그 율곡의 그 뭐냐 수기친 이기론 이야기할 때도 플라톤의 이데아와 율곡의 이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얼마 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심심하면은 그거 한번 찾아봐요. 이것도 아마가 아니죠. 3단계 교재 입문 파트에 있을 겁니다. 이 바로 전에 있었나?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테크네를 비판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화와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회화나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선 주제를 변환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읽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